그래서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거 대학병원 가서 MRI 찍어봐라. 그래서 그때서야 MRI 찍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합의는 벌써 다 끝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병원 가서 MRI 찍으니까 주간판 탈출증이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어디 가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처음엔 정신없죠. 큰 사고가 나면은 많이 다쳐서 정신 차리면 병원이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고 수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충격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아팠던 곳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 치료부터 하는데요. 그때 결정해야 될 게 병원입니다. 일단 병원은요, 동네의 작은 규모의 의원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대학병원까지 여러 가지 병원이 있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증상에 맞는 과인 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설명란에 저희 카페 링크를 걸어 놓았고, 네이버 카페 검색에서 보상가 배상TV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등업절차 없이 모든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받았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상의 경우에는요, 대학병원은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는 입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외래를 통해서는 정밀검사나 촬영 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통증은 있고 아픈데 입원할 시간은 없다 라면은 차라리 대학병원으로 외래로 검사받고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부위의 정확하게 진료를 보는 교수님을 추천하고요. 사실 척추는 전부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 이런 거는요, 척추 뒤로 흐르는 척수신경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의 척추 전문의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왜 이 처음 병원을 강조하냐면요,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교통사고 견적이 한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꽤 큰 사고였죠.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입원을 했고 하루 만에 보험사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300만원 줄 테니까 그냥 오늘 바로 퇴원하면 300만원 주겠다 라고 해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는 손끝이 조금 찌릿찌릿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런갑다 라고 했는데 한 2주 정도 더 지나니까 팔부터 손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사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거 대학병원 가서 MRI 찍어봐라. 그래서 그때서야 MRI 찍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합의는 벌써 다 끝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병원 가서 MRI 찍으니까 주간판 탈출증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3주 전에 교통사고 났다, 이거 사고 때문에 난 거니까 그에 대한 소견서를 적어달라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건 못 적어주겠다, 자기가 처음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피해자는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고요. 이런 증상이니까 합의 취소하겠다 라고 하니까 보험사는 당연히 합의 취소 안 됩니다. 그리고 3주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쳤을지 어떨지 질병이 발생했을지는 저희 사고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민원 넣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험사에서는 답변이 할 거면 소송을 해라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했어도 되는데 그냥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분은 퀵 서비스 기사였는데요, 골목길에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옆부분을 충돌했는데 자기는 넘어지진 않고 이렇게 다리로 버텼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보니까 계속 무릎에 통증이 와서 다음날 입원을 했는데 자기 주 거래처를 끊기기가 싫어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퇴원하면서 보험사하고 또 이걸 합의를 했네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이 무릎이 안 낫는 겁니다. 계속 붓기도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하고. 근데 어째요? 합의는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잘한 거는 합의를 끝나고 나서 계속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해서 아 계속 무릎 아프다, 자기 지금 대학병원 예약해놨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상 나오면은 그냥 합의 취소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서 결국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합의는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그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었죠.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는 몸이 낫기 전에는 절대 합의하지 마라. 두 번째,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는 작은 병원에는 입원하지 마라. 세 번째, 내 증상에 맞는 전문 병원을 선택해라. 사실 합의금은요, 병원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경우를 보면요, 만약 MRI가 있었던 병원에 조금 더 치료를 받았었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합의를 할 수 있었겠죠. 입원을 안 하고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통원하고 합의만 좀 늦췄어도 합의금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죠.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이 나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내한테 지급되는 것만이 합의금이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하는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입원비, 치료비, 물리치료비 많이 나오는 병원 치료비 부담하는 거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더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나 담당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달의 팀 실적, 센터 실적, 인사고가 모든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가 나오지 않는 진단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합의금을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사 담당자는 지식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작은 상태에서 덤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최소한 닭싸움을 하려면 닭싸움은 배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제가 39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나오죠, 39회 영상. 이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